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동일한국 선교재단의 일을 맡고 있는 장경수 선교사입니다. 오늘 아주 귀한 우리 목사님 한 분을 모셨는데요. 목사님이 직접 소개하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민규 목사입니다. 예, 제가 특별한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네. 제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나눠서 통일 선교한국 재단에 어떻게 보면 통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이 나중에 통일되면 네. 북한에 있는 지역에 가서 북한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부분들에 대한 비전을 주셨고 또 그 비전들을 제가 실제적으로 좀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석사 과정에서는 제가 상담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박사 과정에서는 제가 정치 외교학안에 통일 북한학을 좀 공부하다 보니 좀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지만 나눠서 우리 통일 선교한국 선교한국에 좀 제가 그런 부분을 좀 잠깐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서 목사님은 아주 인상도 좋으시고 또 말씀도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오늘 아주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된 것은 그 나노세 통일한국 선교재단에서 그 북한의 1차 선교 대상지로 잡고 있는 것이 평안남도 강서군입니다. 그래 앞으로 강서군의 기독학생 종합 타운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에 앞서서 우리 목사님에게 우리 목사님은 뭐 많은 분들 알고 계시지만 북한 선교 전략과 그 연구에 있어서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수 있는 아주 큰 일을 하고 계시는 아주 우리가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 북한 선교 전략 중 강서군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통일 선교 전략을 어떻게 마련해야 좋을런지 그 말씀을 오늘 듣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기대하시고 오늘 아마 귀중하고 저희들에게 아주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목사님 그러면 평안남도 그 강서군에 대한 그 지역에 대해서도 말씀 좀 주시고 거기에 비롯되는 또 동일한국 선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단 제가 그냥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강서군은 평안남도에 있고요. 실제적으로 강서군 자체는 평안남도의 온천 서쪽으로는 온천군과 증산군, 동쪽으로는 천리마군,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대동군, 남쪽으로는 대안군과 용강군 사이에 있는 것이 강서군입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지도의 모습으로 아마 보실 수 있다라면 방송을 보시는 가운데 훨씬 더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강서군은 지금 현재 14동, 6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세기동, 산업동, 생물동 등 이렇게 14개의 동과 청산리, 태성리, 덕흥리, 약수리, 삼묘리, 수산리, 잠진리 이렇게 해서 6개의 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서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역사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강서군에 특별히 이렇게 고구려의 유적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특별히 덕흥리에 있는 고분, 그래서 고분 벽화에 대한 것들이 우리나라 고구려 어떻게 보면 민족에 대한 것들을 알 수 있는 유적과 또 삼묘리에 있는 강서 삼묘라고 하는 그 고구려 문화들이 있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 뿌리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북한에 대한 부분들 조금만 살펴본다면 1950년대부터 우리나라도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했던 것처럼 1950년대부터 김일성이 5개년 이렇게 산업 계획을 했어요. 북한도. 그런 가운데 특별히 1960년 2월 5일 날 이 강서군에 갑니다. 그리고 이 강서군에 가서 현지 지도와 대중 노선에 대한 부분들 속에서 이렇게 협동조합을 해야 합니다. 라고 북한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이 얘기했던 게 청산리 정신 또는 청산리 방법.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리마 운동, 천리마 군이 옆에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천리마 운동 요런 지역을 평안남도 현장 지도 속에서 나와서 지금 현재 이런 정신들이 북한의 경제 활동의 가장 모토가 되는 정신들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또 역사적인 또 관계가 있었군요. 그 지금 그 강서군이 평양하고 그 남포하고 중간쯤에 있다고요?
평양이 위쪽에 있으면 남포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대각선 아래쪽으로 이제 남포가 있고요. 네. 그 사이에 이제 강서라는 강서군이 있는 예. 상황이고요. 아, 그렇군요. 예, 위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우리가 네. 북한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예. 실제 공식 명칭은 이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인 평양과 네. 어떻게 보면 가장 경제활동, 평양이 수도에서 이루어지는 그 경제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인 남포의 정중앙에 아. 강서가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예,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그 위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우리 한국으로 얘기하면은 저 서울 밑에 있는 한 수원 정도 예. 그 있는 그런 도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얼핏 듭니다. 예. 아까 평양에 아주 가까이 있고 예. 또 남포라고 그 대동강 진입하는 예. 그 도시 바로 위쪽에 있고 예, 맞습니다. 교통은 아주 좋은 예. 곳으로 예. 판단이 되는군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일성이 네.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떻게 보면 협동조합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네. 이루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모토에 대한 것들을 이 강서군 안에서 예. 강서군에 특별히 청산리 안에서 그런 것들에게 청산리 정신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예. 잘 들었습니다. 예. 또 강서군에 대한 것들을 조금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강서군이 우리나라 민족에서 좀 영향을 아주 지대하게 미쳤던 사람들에 대한 고향이 됩니다. 아, 그리고 그래요? 그런 정신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 하셨던 수많은 애국 지사들 중에 네.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의 한 어떻게 보면 운동을 이끄셨던 특별히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끄셨던 분, 네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뭐, 평안남도 안창호. 강서군 초리면에서 이렇게 출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창호 선생님에 대한 부분들을 예.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라면 네. 제가 올 1월 달에도 제가 상해에 직접 갔었거든요. 네. 그랬을 때 상해 임시정부 안에 액자가 조그맣게 걸려져 있었어요. 근데 네. 그 액자의 내용이 뭐냐? 애기 애타였습니다. 이 애자, 사랑 애자의 기, 예. 몸기자. 예. 내가 나를 사랑함으로 애타, 사랑한다, 이타자, 남을 네. 사랑한다.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음. 정말 이 나라 애국에 대한 독립에 대한 것들을 할 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고 이 사랑함을 통해서 내가 남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리고 그 방법은 어떻게 보면 폭력적 방법들보다는 교육이라고 하는 실력 양성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이끄셨던 도산 안창호 네. 선생님에 대한 출생지가 바로 이 강서군이고요. 그렇군요. 특별히 몰랐습니다. 이 안창호 선생님께서 마지막 1938년에 소천을 하시는데요. 네네. 소천하실 때 그 집에 유래를 봤더니 네네. 본인이 꿈꿨던 이상촌의 설계에 대한 모습을 일부러 그 집안에 놔두셨고 그 이상촌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그런 안창호 선생님의 모습이 깃들어져 있었다. 강서군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안창호 선생님께서 이상적으로 꿈꿨던 네. 그런 그 촌, 예. 그거를 그 이 강서에서 준비를 하셨군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강서군이 의미가 있다라고 첫 번째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별명을 붙인다면 김일성의 은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손정도 목사님이 강서군에 출생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평안남도 강서군 증산면에 오흥리에서 우리 손정도 목사님이 태어나셨는데 개인적으로 이 손정도 목사님에 대한 것들은 한국 기독교가 조금 더 통일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기 원한다면 저는 이분에 대한 연구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이 김일성 자체가요. 네. 김일성 회고록이 이제 1992년도에 출판됐거든요. 네. 이 김일성 회고록 제2권 1장에 보면 손정도 목사가 아예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일성 자체가 뭐라고 이제 이 손정도 목사님을 표현하냐면 네네. 한 생의 목사의 간판을 걸고 항일성업과 고스란히 바쳐온 지조가 굳고 양심적인 독립운동가였으며 이름난 애국지사였다라고 손정도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아버지 김일성의 아버지 김명직 우리 선생님께서 일찍 소천하시고 김일성이 더 이상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거주할 수 없을 때 길림성으로 왔고 이 길림성에 먼저 오셔서 교회를 하고 계셨던 분이 바로 손정도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손정도 목사님에게 김일성이 몸을 의탁하는 가운데 주일학교 반사,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사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기도 했고요. 또 김일성이 어떻게 보면 조선인 유학
조선인 6일 하구회라는 걸 만들어서 사회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이런 혁명 조직을 좀 꿈꿨을 때 예.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중국 공안에 잡혀요. 아, 그렇군요. 이때 뇌물까지 써가면서까지도 구해준 분이 계신 거예요. 이때 아, 구해주지 않았으면 10년형까지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뇌물까지 쓰면서까지도 어떻게 보면 김일성을 구해주셨던 분이 바로 손정도 목사님입니다. 아. 그러기에 손정도 목사님을 김일성 스스로가 나의 은인이다라고까지 이렇게 그렇군요. 표현하시는 분이 바로 오. 손정도 목사님이 바로 이 평안남도 강서군에서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 김일성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손정도 목사님께 배웠다라면 나중에 좀 기회가 되겠지만 김일성의 생각 속에 김일성이 왜 이렇게 우상화작업을 했느냐 잘못된 기독교에 좀 그런 뿌리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할 때 손정도 목사님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제대로만 아이고. 온전한 기독교를 배웠으면 네, 네. 좋았을 뻔했다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참고적으로 기도가 있을 때. 70년대에 예. 또 나왔던 영화 중에 조선의 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예. 이때 손정도 목사님에 대한 아주 자세한 내용들이 이 영화 안에서도 다루어지는 그래서 아. 그만큼 손정도 목사님에 대해서는 김일성도 인정한 오. 그런 분이셨습니다. 아이고, 그런 아주 훌륭한 분이 또 강서군에서 예. 또 탄생을 하셨다니까 예. 강서군이 또 다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분으로는 우리가 조만식 우리 장로님이시죠. 네네. 예. 그래서 이분은 우리가 쉽게 말한다면 조선의 간디. 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분이신데요. 그러시죠. 이분은 평안남도 강서군 반성면. 오. 이때 여기를 본적으로 두신 분이신데요. 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장로님이셨고, 네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만식 장로님이 하셨던 큰일 중에 하나가 3.1운동을 준비를 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기독교가 만약에, 우리가 통일운동을 제2의 독립운동이라고 생각해 본다라면, 네. 조만식 장로님의 모습을 우리가 개신교, 특별히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3.1운동에 우리가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그렇죠. 이 3.1운동을 경제적이고 모든 인원 동원이고 이런 모든 것들을 준비한 사람들이 개신교였고 그 그렇죠. 역할에 가장 중심적으로 우리 조만식 장로님이 계셨는데 네. 아유, 정말 잘하셨어요. 안타까운 건 이 정신을 우리가 제대로 좀 이어받아서 통일운동에 예. 조금 어떻게 보면 개신교가 헌신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좀 그러지 못한 모습이어서 예. 개신교 쪽에서 통일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네. 조만식 장로님께서 준비하셨고 이루셨던 그런 3.1운동의 모습으로 네. 우리가 개신교가 통일운동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개인의 좀 이렇게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아이 목사님이 참 의미 있는 그런 그 말씀을 해주셔서 그 조만식 장로님 이 말씀을 들으면 아마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은 생각이 아유, 듭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한 명은 우리가 김성애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성애는 잘 아시는 것처럼 김일성의 두 번째 부인인데요. 강서군에서 출생했다라고까지만 일단 제가 좀 조사가 되어졌었는데, 예, 1950년에 평양여자사범학교의 학생으로 있다가 유교 전쟁이 발발하고, 네. 그래서 김일성 집무실에 비서가 되었다가, 예, 51년 12월에 임신한 것이 드러나고, 네. 그래서 이제 김경진이라고 하는 첫째 딸을 이렇게 출산함으로 김일성의 두 번째 부인이 되어졌던 그런 여성이 있었고요. 김정일과는 14살 차이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권력 구도 안에서 항상 대립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김일성이 죽은 다음에 예. 김정일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 권력 안에서 사라져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고 네. 좀 안타까운 그런 생을 좀 보여줬던 그런 여성에 대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제가 그 김성애 그 부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그 좀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님 고향이 이 강서군이었고, 예, 이 강서미인이라고 북한에서는 최고 미인이 이 강서미인이라고 그렇게 소문이 났었는데 아마 김성애 씨도 이 강서미인이었던 것 같고. 저희 어머니도 상당한 미인이었어요. 강서군이 미인을 만드는 특별한 곳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나중에 좀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까지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눠세 우리 통일한국 우리 선교재단이 강서군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준비하시는 모습들이 저는 이렇게 우리가 만났던 위인들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안창호 선생님의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면
독립운동을 해야 될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어떻게 네.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할 때 가장 어떻게 보면 본받을 분이 바로 안창호 선생님. 그러시죠. 왜냐하면 본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상해 임시정부의 네.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민족주의 계열운동과 사회주의 계열운동이 네. 하나가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본인 자체가 낮아지고 헌신되어지는 모습으로 낮은 직을 가시면서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통합의 정신으로 예. 실천하셨고 그렇죠. 또 그런 마음들을 애기 애타 예. 내가 성경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만큼 남을 사랑하는 그런 정신들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을 이끄셨던 그 모습을 예. 어떻게 보면 저 북녘 땅에 그런 우리 가난한 우리 동포들이 회복되기 위한 예. 가장 중요한 역할을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네. 우리가 안창호 선생님을 볼 수 있고요. 네. 저 두 번째 말씀드렸던 손정도 목사님, 예. 그렇습니다. 김일성에게 어떻게 보면 은인이라고 부여질 만큼 어떻게 보면 큰 역할을 감당을 하셨다라면 예. 북녘 동포들에게 우리 나눠세 우리 통일한국 예. 선교재단이 네. 그런 은인의 역할로 북녘 가난한 영혼들을 정말 살려줄 수 있는 소생케 해주는 예. 그런 역할을 예. 우리 재단이 꼭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세 예. 번째로는 우리 조만식 장로님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이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네. 경제적으로도 우리 나눠셋 우리 통일한국 선교재단이 네. 많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만들으시고 네. 인원동원도 하시고 그렇죠. 그런 가운데 무엇보다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네. 아주 귀한 네. 생각되어 주시는 그런 훌륭한 아이템들을 가지시고 예. 지역을 살리시는 가운데 우리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아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선포되기 위해서 네. 우리와 함께하는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떻게 보면 종교를 가졌다 할지라도 아니면 다른 어떻게 보면 이데올기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네. 네. 우리가 그들을 이끌어가는 모습으로 섬겨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네. 우리 재단이 네.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를 이렇게 기대에 맞지 않습니다. 예, 아유, 목사님의 이 축복된 말씀을 들으니까 더욱 힘이 날 뿐만 아니라 이 강서군의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나 또 손정도 목사님, 조만식 장로님께서 이 통일의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이후 우리 그 나눔셋 통일한국 선교재단의 많은 분들이 그 뜻을 이어받아서 성공적으로 이 나라의 진정한 통일을 가져오는 그 일에 매진을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예,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